책 읽기 좋은 날 북새입니다.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요. 내가 어떤 일을 딱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그 일을 어떻게든 실현해내는 그런 분들을 주변에서 보셨을 겁니다. 과연 이분들은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마음 먹은 걸 해낼 수 있을까요? 그럼 나도 그 방법을 안다면 그걸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생기신다면 오늘 이 시간 도움이 되실 겁니다. 함께 할 책은요. 빅 워크. 매일 쳐내는 일에서 벗어나 진짜 내 일을 완성하는 법. 굉장히 이 부제가 호감이 확 가죠. 찰리 길키 지음, 김지의 옮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당신을 성공으로 이끌고 있는가? 꿈이 있다면 지금 당장 빅 워크를 시작하라. 위즈덤 하우스. 작가분을 보니까요. 빅 워크는 일상의 허드렛 일에서 벗어나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제때 이룰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알려주는 책이다.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목표를 발견하고 그 목표를 실행 가능한 프로젝트로 변환해 완주하는 전 과정을 상세히 안내해 준다. 이 책을 디딤돌 삼아 간절히 원하지만 너무나 막연해서 현실로 옮길 수 없었던 나만의 인생 프로젝트들을 하나씩 실행해 보자. 목차를 알려드리면 총 3부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1부 빅 워크를 위한 책상 정리, 2부 프로젝트 계획하기, 3부 계획 실천하기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야기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큰 그림과 매일의 현실은 왜 동떨어져 있는가? 참 질문 좋지 않아요? 큰 그림과 매일의 나의 현실은 왜 이렇게 뚝 동떨어져 있는가? 당신의 삶을 두 개의 식빵으로 만들어진 샌드위치라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제가 여기다 글씨 쓸 거니까 두 개의 샌드위치래요. 비전, 사명, 목적, 목표와 같은 큰 그림은 위에 놓인 식빵이고, 그러니까 여기 위에 놓인 식빵이 뭐였었어요? 비전, 사명, 목적, 목표. 매일매일 마주하는 현실은 아래에 놓인 식빵이다. 이 제 손이 위에 있는 식빵, 아래에 있는 식빵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이건 현실이래요. 많은 사람의 샌드위치에는 이 둘 사이에 아무 연결고리가 없다. 일명 에어 샌드위치다. 보기에는 그렇지만 사실 두 빵 사이에는 5가지의 장애물이 존재한다. 바로 이것들이 한데 섞여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그 5가지가 뭘까요? 현실을 마주했을 때 내가 큰 그림을 보고 있는 거에 장애물이 있는 거 뭐라고 생각드세요? 맞춰볼까요 한번? 제가 한번 5가지 말씀드려볼게요. 우선순위 충돌, 생각 쓰레기, 현실성 없는 계획, 부족한 자원, 손발이 안 맞는 팀. 이렇게 5가지가 장애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우선순위 충돌. 염소 한 마리를 모으는 것은 매우 간단한 일이다. 아무리 염소가 미쳐 날뛴다 한들 어쨌든 고삐를 죄어 통제할 수는 있으니까. 하지만 염소가 7마리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염소들이 시시각각 제멋대로 가고 싶은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삶은 방향이 모두 제각각인 여러 희망사항들에 휘둘린다는 점에서 염소 7마리의 시나리오에 좀 더 가깝다. 부모로서 역할을 다하는 것은 커리어를 쌓는 것과는 상충된다. 운동을 하려는 마음은 다른 취미생활과 충돌된다. 여행하고 싶은 마음은 저축하려는 마음과 부딪힌다. 우리는 이런 우선순위 충돌을 겪고 있다. 모든 욕구가 우선권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내면의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난 욕구들은 분명하게 우선순위에 대해 말하는 바가 있다. 특히 행동이 곧 우선순위를 말한다는 마하트마 간디의 말을 신뢰한다면 더더욱 그렇다. 하지만 때론 우리가 특정 욕구에 더 높은 우선순위를 둔다고 해도 여전히 충돌은 존재한다. 그것이 바로 그 시점에서 더 크고 고집불통의 제 멋대로인 염소들인 셈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바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두는 우선순위가 때로는 우리의 것이 아니거나 거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점이다. 예를 들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끊임없이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으려고 애쓴다. 부모들은 종종 일어나지도 않은 일의 이유에 대해서는 무척 골똘히 고민하면서 정작 눈앞에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의 중요성은 뒷전으로 미뤄둔다. 다시 말해 한편으로 우리는 남의 양을 몰면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몰아야 하는 양을 몰지 않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 생각 쓰레기. 우리는 흔히 하는 자기 비난이나 스스로를 옥죄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각자의 머릿속에 개인적인 경험과 과거, 맥락에 기반한 생각 쓰레기들을 가지고 있다. 생각 쓰레기 대부분은 우리 어린 시절의 경험이나 가족에 의해 형성된 것이지만 성인이 되어 스스로 선택한 것도 있다. 예를 들어 오랜 시간 동안 제대로 된 계획을 세우지 못하다 보면 우리는 스스로 계획을 세우는데 영 소질이 없거나 자신이 너무 창의적인 부류의 사람이라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지 못한다고 믿어버린다. 그래서 실제로 계획을 세워야 하는 중요한 일이 닥쳤을 때 우리는 진짜로 그 일에 실패한다. 그러고는 빅 워크 프로젝트를 해내지 못한 자기 자신에 대해 또 다른 이야기를 꾸며댄다. 한마디로 합리화한다는 거죠. 우리는 사람마다 각자 나름의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만들고 이를 굳게 믿는다. 우리와 다를 것 없는 수많은 사람이 결국에는 성공을 성취해내고 난관을 극복하며 마침내 능숙해진다는 차고 넘치는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우리만큼은 예외로 만들어주는 무언가가 존재한다고 믿는 것이다. 결국 우리는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유별나게 못났다는 자기 예언을 충족시켜버리고 만다. 우리와 다를 것 없는 사람들은 이를 해결해냈지만 결국 우리는 해결하지 못했으니까. 우리가 그 생각을 직접적으로 말해보면 생각 쓰레기는 언제나 우스꽝스럽고 말도 안 되게 느껴진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렇기 때문이다. 그건 말하자면 성인 버전의 침대 및 괴물인 셈이다. 어둠 속 괴물의 위력은 사실 우리가 그들에게 얼마나 힘을 실어주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그 침대 밑에 괴물에 힘을 실어주면 그 괴물은 점점 커질 거고 거기다 힘을 실지 않으면 점점 작아지고 사라지겠죠. 이 생각 쓰레기 사라지는 것처럼. 그 다음 세 번째, 현실성 없는 계획. 현실성 없는 계획은 상당한 난관이며 각 단어 하나하나가 무척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계획은 갖고 있지만 현실성이 전혀 없다. 다른 사람들은 계획 자체가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계획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나 스스로 계획하는 부류, 나는 계획하는 부류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사람들은 단순한 열정이나 아이디어를 계획과 혼동하고 결국 아무 진척을 이루지 못한다. 이 에어 샌드위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당신의 비전과 목적, 큰 목표들을 매일의 현실과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한 프로젝트들과 연결하는 그 과정들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연결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딱 문제만 주는 게 아니고요. 이 책을 다 보니까 이 속에 그 답도 딱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이 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 나는 당신에게 이 일을 하는 방법과 함께 현실에 적응하고 변화하는 계획을 세우는 방법까지 모두 보여줄 것이다. 네 번째죠. 부족한 자원. 우리가 빅 워크를 미루는 이유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자원이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금전적 여유가 좀 더 있었더라면 비영리 단체를 운영할 수 있었을 텐데, 아이고 시간이 좀 더 많았더라면 책을 쓸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났더라면 회사를 운영해 볼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식으로 말이다. 그렇게 어영부영하는 사이 우리는 늘 하던 대로 일을 쳐내느라 정신이 팔려 정작 필요한 자원 근처에는 못 가본다. 심지어 하던 대로 하던 중에 운명처럼 필요한 자원들을 딱 마주치게 되더라도 이를 못 보고
지나친다. 마치 스타벅스를 찾느라고 막 그렇게 혈안이 되어 당장 눈앞에 있는 커피숍을 못 보는 것처럼 말이다. 할 수 있는 일을 하라. 지금 손에 쥔 것을 가지고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참 이 말 멋진 것 같아요. 이 말을 누가 했냐면요. 시어도어 루즈벨트 전 미국 대통령의 이 말은 마치 우리에게는 적용될 수 없는 말처럼 느껴진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진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필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그렇게 우리는 갖고 있지도 않은 것들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조차 지금 하지 못한다. 너무 맞는 말들이었어요. 그리고 5번째, 손발이 안 맞는 팀. 일반적으로 우리는 팀을 업무나 스포츠의 맥락에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나는 이 개념을 삶의 좀 더 넓은 영역에 적용하고자 한다. 하지만 같은 맥락에서 내가 말하는 팀은 단순히 당신 주변의 사람들 모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당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당신의 빅워크에 관련이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당신과 당신의 반려자, 친구, 직장 동료 혹은 지역사회가 모두 공유하는 목표에 일사불란하게 집중했던 때를 생각해보라. 그 다음엔 그렇지 않았던 때를 생각해보라. 이 둘 사이에는 노력과 결과, 그로 인한 기쁨의 관점에서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 우리 팀이 손발이 안 맞는 이유는 팀 내 사람들끼리 싸우기 때문이 아니라 저는 여기에 별표 쳤습니다. 서로가 무엇을 원하고 필요로 하며 꿈꾸고 있는지 충분히 소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손발이 안 맞는 게 막 싸워서가 아니라 소통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말 공감 가죠. 때론 팀에 맞지 않는 사람이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원하고 필요로 하며 꿈꾸고 있는지 속내를 낱낱이 보이기가 두려울 수도 있다. 혹은 우리가 정말로 원하고 필요로 하고 꿈꾸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저 어떤 영감이 우리에게 떠오르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사이에 몇몇 사람들은 자신만의 길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하고 우리는 스스로를 희생해가며 그들의 일에 그저 들러리를 서게 된다. 되게 무서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자전거를 타고 싶으면 그냥 자전거를 딱 들고 나가서 다 안전장치 하고 타보는 게 가장 빠르지 않을까요? 그리고 와서 내가 이렇게 타니까 이랬어. 그래서 다음에 탈 땐 내가 이게 제일 빠른 것 같아요. 근데 내가 그냥 책상에만 앉아서 막 이론으로 자전거 한 2번 넘어진 분이 훨씬 더 빨리 타는 건 당연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저는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 아까는 그 5가지 장애물이 있다면 빅워크를 현실로 만드는 5가지 핵심 열쇠하고 방법을 알려줍니다. 에어 샌드위치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는 생각에 강력하게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할 일 목록이나 계획, 생산성 관련 애플리케이션, 참고할 만한 책 같은 것들에 손을 뻗게 된다. 그러나 이런 시도들은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 한들 결국은 위에 해당하는 수준의 문제만을 다루기 때문에 대부분 실패로 끝난다. 사실 에어 샌드위치 속 문제들은 아래쪽에 있다. 이제 알려드릴 거예요. 예를 들어 하루 일과를 계획하는 것 자체는 전혀 어렵지 않다. 진짜 난관은 바로 우리가 계획을 실천하는 것이다. 계획 세우는 건 어렵지 않대요. 어쩌면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루키님들도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 인생에 그리고 내가 어떤 하루하루 성장하는 거에 도움이 될 만한 이런 영상, 저보다 더 많은 영상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영상들을 찾아서 보는 거겠죠. 근데 중요한 건 이거래요. 우리가 그 계획을 실천을 안 한다는 게 문제래요. 계획은 세웠는데 계획을 실천하지 않는 게 저도 뜨끔한 부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5가지를 현실로 만들 수 있는 그 장애물을 핵심 열쇠가 뭐였냐면 의도, 인식, 한계, 용기, 훈련입니다. 그런데 이 에어 샌드위치를 극복하는 5가지 열쇠 활용법은 뒤에서 살펴볼 거기 때문에 요렇게 5가지가 있구나 하고 그냥 가볍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쩌면 근데 제가 그 방법은 여러분들이 책을 사서 봐야 되지도 않을까 싶어요. 제가 지금 벌써 한 14분 정도 됐거든요. 근데 이거는 꼭 얘기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요거를 꼭 읽어드릴 겁니다.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 이승철의 프로와 아마추어 노래, 아마추어죠?
그런데 프로와 아마추어의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너무 중요해서 삶의 어떤 영역에서든 어떤 종류의 경쟁 속에 있든 당신을 돋보이게 해주는 하나의 기술이 있다. 바로 훈련이다. 매일 출석하고 시간 약속을 지키며 일을 해내는 습관. 특히 당신이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을 때도 그렇게 해내게 만드는 훈련은 정말 중요하다. 이걸 또 다른 말로 시스템이라고 할 수도 있죠. 어떤 그룹이나 조직 내 시스템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나만의 시스템이 있잖아요. 나만의 루틴, 나만의 시스템. 그래서 훈련이 되어 있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고요. 특히 이건 했죠. 네, 이 습관이야말로 말 그대로 당신이 상위 1%가 되는데 꼭 필요한 것이다. 그렇다면 잘 훈련된 삶이란 어떤 모습일까? 훈련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을 중요하다고 단순하게 말하는 것을 넘어서 실제로 그것에 전념하는 것이다. 말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심지어는 멈추고 싶은 순간에도 그 일을 시작하게 된다. 여기서 잠깐 그 말이 또 생각나네요. 바위가 있다면 물이 그 물의 힘으로 바위를 뚫는 것이 아니라 그 떨어지는 똑똑 떨어지는 그 꾸준함으로 바위를 뚫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 말이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더 일하고 싶어서가 아니다. 당신의 목표가 너무 중요해서 그저 마냥 상황이 좋을 때만을 기다리지 않고 우선순위를 현실로 만드는 것이다. 잘 훈련되었다고 해서 당신이 반드시 워커홀릭인 것은 아니다. 훈련되었다는 것은 원하지 않는 순간에도 삶의 희생양을 자처하며 인생에서 벌어지는 일을 그대로 손 놓고 바라보기만 하지 않고 당신에게 중요한 것을 위해 쓸 시간을 마련하는 능숙함을 의미한다. 당신이 일을 하다 보면 출근하고 싶지 않은 날이 있을 것이다. 운동을 하다 보면 지금 이 운동만큼은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을 것이다. 글을 쓸 때면 아무것도 쓰고 싶지 않을 때가 있다. 하지만 짜증나고 괴롭고 죽을 것 같은 순간을 넘어서는 것. 그것이 바로 프로와 아마추어를 구별하는 차이다. 너무 공감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프로이신 분들도요. 이렇게 하기 싫은 순간이 있고 정말 오늘은 쉬고 싶다. 오늘 한 번만 딱 쉬자.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아예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죽을 것 같은 그 순간을 넘어서는 것. 프로. 아이 그래 나 오늘 하루 이러면 아마추어. 공감하세요? 저는 이 부분이 너무 공감이 됐습니다. 프로는 정해진 스케줄을 지키는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다. 아마추어는 삶이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는 사람들이다. 시간 관계상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네요. 많은 공감이 되셨죠? 빅워크. 오늘도 북쌤이 응원합니다.